너를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누가 챙겨? 나. 어머. 너는 너 스스로 챙기고, 엄마는 나. 본mom이가 챙기고. 어머, 엄청 알았지? 어른스러워. 그냥 이게 이러다 죽겠다. 그냥 이거 죽는 거구나. 해외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는 비행기에서 이게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행기 들이눕고 속옷이도 뭐 다 풀르고 양말도 벗고 막 아, 어떡해. 내가 봐도 정말 정신 나간 여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이것도 유전이 있을까? 듣고 나한테 옆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옮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그것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금쪽 상담소 사상 최초죠. 지금 최대 제작비를 들여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말이죠.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인터뷰하러 서울로 오기가 또 힘드니까 제작진이 와주신 거예요, 사실. 비행기 타기가 좀 힘들어하니까. 오늘도 좀 큰 마음 먹고 오신 거네요. 네,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고 여기랑 왔는데 지금도 여기 밑에 아까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사실 약은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 저기서 이제 문 닫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기 안에 있다가 문 닫히고 내 의지대로 나갈 수 없는 환경 뭐 이렇게 터널 같은 데 많잖아요 서울은. 네. 그런데 이제 차밀릴 때 그럼 빨리 나갈 수도 없고 막 이럴 때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심하시면 이거 녹화하고 이거 비행기 타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괜찮으셨는지. 일단 저가 이제 잠을 그 전날은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죠. 근데 저는 항상 아이를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는 적응이 돼서 이제 항상 이제 혼자 먼저 타 있고 저는 비행기 문 닫히기 전에 타요. 얘기를 했다가 맨 끝에. 앞에 사람들이 탄 거를 일단 탄 순간에도 보면 안 되니까 타서 얼른 바닥만 닫고 그냥 의자만 앉는 맨 앞에 자리에 이렇게 앉는 걸 사는데 To fasten your seatbelt, insert the metal clip into the buckle and adjust the strap. To release it, simply lift up the buckle.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신 거죠. 근데 내릴 때 이게 진짜 그 어떤 거 뭐 금은보화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 일 없이 왔다는 게 이게 저는 더 소중하고 네. 그 정도예요. 저는 지금 은경 씨 그 이 모습만 봐도 얘기만 들어도 지금 손에 지금 땀이 나가지고 그런 증상이 있어요? 예, 저도 좀 심한 어. 편이에요. 폐쇄공포증이. 폐쇄공포증이. 그래서 땀이 확 났네. 이게 뭐냐면은 비행기 탄다고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도 막 심장 떨리고 그 진정되는 약하고 잠 잘 올 수 있는 약을 챙겨가요. 왜냐면 장거리는 답이 없는 거여서 나 자야겠다. 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하고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확 터진 게 뭐였냐면은 제가 예전에 촬영으로 프라하에 종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대처럼 생긴 근데 종탑이 꼬불꼬불한 곳을 혼자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자 올라가시면은 저 유럽 저 못하겠어요. 그럼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촬영 중인데 막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막 손발이 너무 발발발 떨려가지고 제가 좀 이걸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손발 저려.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나 심장 너무 떨려. 이런 증상이 있구나. 지금 손이 차가워졌어요. 지금. 그래서 바닥만 기어가서 땅바닥만 보고 이렇게 네 발로 기어가지고 그 위를 올라갔어요. 갑자기 올라왔는데 또 내려갈 생각하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그전엔 김현철 씨도 전혀 모르셨고요. 그전에는 그런 증상이 별로 그렇게 과하지 않았어요. 아, 있기는 있었는데도. 조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뭐 우리들도 그죠, 연예인들도 사실은 불안하고 우울할 때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죠. 네, 그런 정도인지를 알았지 양쪽으로까지 생각은 이제 못했었죠 예전에. 예. 네. 처음 어떤 그 아내분의 그런 증상을 보셨을 때 그런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조금 그랬죠. 아까 전에도 제가 그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부 동반하고 나보다 더 선배 형 차를 얻어 타는데 그 형이 운전하는데 아. 그 형수가 옆에 타잖아 조수석에. 그렇죠, 자기가 쪼르륵 타. 근데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는 왠지 몰라요. 이해를 못하지. 누가 그걸 그저 이해를 해요. 그 형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럴 그럴 수 있어. 오해하고 형수님도 좀 이상하지, 좀 그렇지. 포지션이. 그 형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래서 뭐 막 얘기해요. 제가요 지금 막 답답해가지고요 앞에 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또 예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 형수는 또 이쪽 뒤에 타고 나도 이렇게 같이 뒷자리 이렇게 타고 있는데 얼마나 어색해.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버릇이 너무 자기 위주지 않냐. 앞자리를 타고 싶어 하는 건지만 알았지. 이 공포증도 불안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언제나 불안은 인간이 자기의 생존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은경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서 이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제 제일 처음 시작이 되셨어요? 폐쇄 공포가? 이게 제가 정말 심해지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지 한 5년 전 정도에 제가 혼자 아이를 때 아빠 없이 아기 친구들 엄마들이랑 여행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유모차도 있지 기저귀도 있지 짐도 많이. 짐도 많지. 훨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잃어버릴까봐 얘를 어디 둘지 모르니까 내 살이니까 이게 막 부담감이 너무 컸고 막 체력적으로도 소모되고 막 이런데 올 때 한국으로 돌아올 때 출발하기 전이었는데 아직 타긴 탔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막 뛰어나서 잡히고 막 이랬는데 그게 그때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아이도 그때 그렇게 심하게 됐던 걸 처음 봤고 그때가 정말 심하게 된 시작점? 그 어떤 거보다도 이제 혼자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손에서 놓으면 외국에서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명을 잃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때 굉장히 불안이 높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면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배드 메모리, 굉장히 나쁜 안 좋은 기억임과 동시에 그 유사한 상황만 돼도 그때 그대로 기억이 나고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이제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베트남에서 행사 갔다가 오는 길에 그때 진짜 심하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타자마자 바로 내린다고 제 승무원분한테 말씀드렸더니 항공법상 그 테러리스트 그 맞아요. 법 때문에 전부 다 내리고 짐도 다 내리고 해요. 그래야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니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막 더 막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게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이게 완전 세게 발현이 되고 조금 컨디션이 나아지면은 그래도 그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더 막 정말 힘들고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있고 몸도 힘들고 할 때는 약을 막 먹고 해도 이게 올라와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엘리베이터 탔다가 이렇게 먼저 탄 사람이 뒤에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갑자기 막 밀려 타게 되면 잠깐만요 이러고 그냥 저는 막 밀치고 내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넌 창피하지도 않니? 근데 창피함이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겠는데 뭐 창피할 게 어딨어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진짜로요. 나래 씨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아까 했는데요. 피곤하면 몸 안에
락틱 엑시드라고 하는 젖산이라고 하는 게 몸에 쌓여요. 근데 이 락틱 엑시드가 공황 유발 물질이에요. 공황 유발 물질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젖산이라고. 피곤하면 훨씬 더 심해지는 게 다 그러면 그런 안 이유거든요.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쾌하게 운동을 한 거랑 운동을 해서 근육을 사용한 거랑 노동을 해서 막 이삭을 막 나르고 이래서 근육을 많이 사용한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어머, 똑같이 몸을 써도요. 네, 그래서 엄청 피곤하게 막 이삿짐을 나르고 육체 노동을 막 힘들게 했을 때는 락틱 엑시드가 쌓여요. 그래서 이게 공황 유발 물질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그다음에 계절 변화가 싹 있을 때 몸에서는 나를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면서 그때 많은 이제 질병도 있고 특히 이제 공황이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은경 씨가 겪는 거는요. 폐쇄 공포 맞아요. 왜냐하면 주로 좁은 곳, 터널, 오늘 비행기 안, 엘리베이터 안, 그다음에 좌석 버스 같은 거 왜 그 구간과 구간이 긴 데가 긴 데, 훨씬 응. 그래요. 예, 그냥 시내 버스가 그 겨울에 이제 창문은 다 닫혀 있는데 히터를 틀 때 너무 힘들어. 확 답답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 그리고 이제 왜 땅굴 체험 가서 땅굴 보러 들어갔다가 막, 네, 너무 힘들다. 잠수함 이런 거 생각. 잠수함 절대 안 되시요. 잠수함 맞아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곳에 갔을 때 공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핸들링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다뤄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환장을 하는 거죠. 되게 그러면 이제 산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약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뇌에서 야 이거 잘못하면 질식될 상태야.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호흡을 하는 것 때문에 몸 안에 산소가 농도가 너무 높아져 버려요. 그러면 온몸이 약간 저리면서 마비가 와요. 맞아. 마비 와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비닐봉지나 종이봉투를 종이. 입에 딱 씌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쉬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과산소 때문에 마비 와요. 그럼 이제 또 뭐 이해될 수 있는 마비지만 의사도 아닌데 본인은 나 이제 사지 마비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진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진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다음에 막 손이 막 그다음에 이제 떨리고 어지러움증도 되게 심해지겠죠. 구토가 나올 것 같고 메스꺼렸고 그다음에 이제 몸도 막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련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은경 씨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심하세요? 어떤 증상이 제일 심하게 느껴지세요? 그냥 있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막 이거를 갑옷이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아무것도 없더니 다 벗어내야 돼요. 속옷도 풀려고 양말도 네, 벗고 네. 신발도 벗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터널 같은 거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터널이 또 샥 빠져나가면 그런 게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안 그렇고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위험한지 알면서도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네. 언제? 나는 몰랐는데. 친구랑 이제 아이들을 뒤에 태워놓고 제가 운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옆에 타고 있는데 너무 밀리니까 이게 막 그 뒤에서는 애들이 이제 좀 시끄럽고 터널은 밀리고 이게 갑자기 막 애들 시끄러우면 이렇게 그거거든. 시끄러운 거랑 같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니까 저도 모르게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도 못 참고.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사실 터널도 힘든데 이거는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폐소 있는 사람한테. MRI 괜찮으셨어요? MRI 괜찮으셨어요? MRI 힘들지. 와, MRI는 이거는 아예 그래서 MRI는 처음부터 물어봐요. 폐소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럼 또 신경 안정제도 좀 놔주긴 하는데. 이영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을 법한데 어떻게 잘 받고 계세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맞아요. 그게 또 제가 그 공황장애 중에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게 제가 그때 아이를 데리고 4살 때 여행 갔다 온 후에 서울에 있을 때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담 조금 하고 약을 처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우리가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은 요만큼 상처가 나도 병원이 아무리 멀어도
가게 돼 있거든요. 아이 엄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가 아프면은 그냥 좀 요거 맞고 임시방편 되면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를 위해서. 제주도를 또 막상 오니까 요런 병원을 찾는다는 게 우리 집에서 1시간 이상을 가야 되고 가서 치료를 받는데 한 2시간 또 집에 오는데 1시간 너무 많은 시간 4-5시간이 소요되는데 나를 위해서 굳이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안 되고 이런 저의 의지도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일단 곳곳에 좀 겁과 소심함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옛날 아이 낳기 전에도 좀 네. 겁도 많고 네. 그런 면도 있었고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은요 의사가 처방을 해줘요. 하나를 먹어라. 그러면 꼭 반알만 드세요. 꼭 반알만 드세요. 왜요? 왜? 왜? 많이 먹게 될까봐. 이걸 미리 걱정한다니까. 아니 그래서 내성 생길 아니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나 뭐 이런 거. 아니 처방대로 드시라고요. 그래도 아유 많이 먹게 될까봐 반만 먹는데 그러니까 증상이 안 나. 안 나. 왜 우리 주변에 보면 치료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한 사람도 근데 그런 있어요. 분들이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과신. 내 병 내가 잘 알아. 뭐 의사들이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더 잘 치료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러죠. 두 번째는 너무 자기 방어 유형. 자기 방어. 왜냐하면 가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될까 봐. 그래서 오히려 더 미루는 거죠.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결과 들으러 갈 때 제일 떨려요. 네. 그리고 자기 방임. 근데 우리 은경 씨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자기 방임이라는 거는 나를 좀 내가 잘 챙겨야 되잖아요. 이거에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나를 위해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뭐 쓰는 건 뭐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폐쇄 공포나 공황이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훨씬 덜해진단 말이에요. 일단 50만큼 올라간 게 10 정도로 낮아지면 불안은 하나 내가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이 상황을 다루어낼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성공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생겨야 이 증상으로 인해서 내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거를 많이 줄여서 결국 증상이 좀 있더라도 내가 일상생활에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사는 거 이게 치료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지를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대처하니까, 알아야 배우니까 폐쇄 공포증 증상에 대한 대화를 이 가족이 어떻게 나누고 계신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숙제를 좀 제가 내드렸었죠. 예.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 영상 네, 한번 먼저 보시죠. 부모아, 엄마 또 이상 반응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노? 부모님은 응? 응. 도와주지. 어떻게 도와줘? 응, 말 안 하는 거. 아이고 착해. 우와, 이제는 할 수 있지. 봐봐. 들어가서 너 자리 알지? 응. 거기 가서 앉고 얌전히 앉아서 낼 때까지 말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아 애가 본범이가 확실히 좀 알고 있네 이거를. 아버지는 본범이 믿고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너를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를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누가 챙겨? 나. 너는 너 스스로 챙기고 엄마는 나. 본범이가 챙기고. 어머머 엄청 알았지? 어른스러워. 여기 오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걱정 회의를 하고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 본범이다 보면 그 최은경 씨 그 폐쇄공포증 증상 일어났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4살. 그때는 본범이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착석을 하려고 앉았다가 아, 일본에서 올 때 비행기. 예. 아, 아까 일단 아이한테 쓰러졌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때 처음 이런 걸 봤는데 그 4살짜리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등을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한마디 안 걸고요. 울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기억은 나요. 아직.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4살짜리인데. 근데 정말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에도 좀 본범이가 정말 어른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내일 때까지 말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우리 본범이가 평소에도 좀 어른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저보다 더 어른스러워. 많이 어른스럽네요. 아버지보다 더. 정말로. 아니 어떤데요? 저는 말이죠. 어렸을 때 이 아이를 혼낸 적이 왜 혼냈냐면은 인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내가 좀 내가 혼냈어요. 학교 공부 못한다 이런 걸 가지고는 혼내지는 않고 인사 잘해야 돼.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된다고. 그게 아버지를 욕먹이지 않는 거야. 어른들 보고 인사 잘하면은 가끔씩 용돈도 줘. 이렇게 하면서 혼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더 어른스러운데 혼낼 이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내본 적이 그 서너 살 이후로는 없어요. 아 인사교육 빼고는. 그 정도로 어른스러워요. 그 보면은 아이가 설날에 옛날 이렇게 아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이렇게 그 세뱃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신나서 그럴 텐데 이렇게 오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이렇게 좀 용돈 드리면서 눈물을 좀 흘리기도 하고. 아,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요?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린다. 아니 그걸 내가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작은 어머. 그 이제 세배날 그죠 세배하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뭐 하나 봤더니 혼자 이렇게 뭐 지갑에서 뭐를 혼자서 꼼지락 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더니 2만 원이더라고. 큰 돈인데. 또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꼼지락 하더니 이번에는 할아버지 안 줬으니까 어머나.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주는데 할아버지가 조금 아파요 지금 아프신데 갑자기 할아버지도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내가 그저 혼낼 이유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혼내지를 않아요. 난 정말. 딸이 뭐 혼낼 이유가 없어. 그리고 얘가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아침에 빨리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단지도 잠가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빨리 이제 늦었으니까 해주고 싶으면 하면은 단추 하나 잠가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엄마 아팠지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줘도 그러고 오늘도 같은 경우인데 공항 오기 전에 저는 물이 꼭 필수예요. 왜냐면 약을 언제라도 먹어야 되니까 항상 생수병을 이렇게 이렇게 백에 넣는데 Will guide you towards the exits.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제가 보면은 이제 다시 뺏을까봐 자기 가방에 몰래 담더라고. 담아요 항상. 무거울까봐. 그리고 이제 그냥 지갑만 있으면 되니까 지갑 한 개만 넣고 가. 엄마 어깨 아파 이런 식으로 약간 하고 다 빼서 자기 거에 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거 보면은 참. 아이 가방을 제가 뭐 들어봤더니 나도 무거워서 매기가 힘들더라고. 엄마 걸 다 자기가 챙겨서 넣으려고. 뭐 아이가 좋은 아이인 거죠.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일단 공감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아유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돈을 드리는 것도 이제 그런 마음인 거고 엄마가 무거울까봐 또 이렇게 고무줄 하다 보면 고무줄이 이렇게 타이트하니까 엄마 손 아플까봐 그렇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본보미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마냥 그냥 훌륭한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애 자체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아까 그 엄마의 그 폐쇄 공포증과 관련된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보고 좀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어요. 네. 너는 누가 챙겨?
나. 너는 너 스스로 챙기고 엄마는 나. 본범이가 챙기고. 물론 어떤 뜻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굉장히 연대감이 좋고 세 분이 굉장히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는 건 서로 돕자라는 건 좋은 의미에서 시작하신 거라는 걸 저도 너무 그 의도는 잘 알지만 저 대화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화예요. 문제가 있는 거는 아는데 네네. 상황이 그러니까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저는 그죠. 어쨌든 간에 일적으로도 서울에도 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네. 두 사람만 있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신화해서. 그죠? 이렇게 좀 네가 그렇죠. 좀 네. 챙겨야 된다라고 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좀 물론이죠. 그렇거든요. 이해하죠. 앞뒤 예. 상황은 이해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흔히 말하는 의젓하고 공감 능력이 어른스럽고. 좋고 그건 걔의 장점인데요. 음. 언제나 그걸로 모든 걸 다 보자기에 싸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보미는 아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어른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근데 이 아이가 잘 처리한다고 해서 어른의 역할을 아이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아이한테 버거워요. 왜냐하면 얘는 비행기 탔을 때 사실 나름대로 즐거울 거예요. 주스도 한 잔 주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창밖 보면 구름도 보이고 근데 결국 약간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른인 부모인 엄마를 자기가 보살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비행기 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 아이는 비행기 여행이 그리 즐겁고 기쁜 기억으로 안 남아요. 언제나 내가 해야 되는 숙제가 많은데 그 숙제는 사실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숙제예요. 낼 때까지 말 건다 안 건다? 안 건다. 너를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너 스스로 챙기고 엄마는 나. 본범이가 챙기고. 그래서 본보미 같은 아이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아이들을 parental child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부모 역할을 하는 아이.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를 돌보고 부모를 보호하고 부모를 챙기고 내가 뭔가 약한 부모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또 야 의젓하다 그러면 그게 또 나야. 본보미 입장에서는 그게 나야. 그러면 어느 날 하기 싫어. 이거 하는 건 나답지 않아. 그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틀을 씌우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때를 안 쓰겠네요. 네. 보면. 웬만하면 써요. 이런 아침에 깨울 때 애들이 뭐 힘들다고 하는데 깨우면 일어나고. 아이가 벌떡 일어나요? 내가 깨워봤더니 3번 딱 불면 일어나. 우리 때 그죠? 학교 가기 싫어서 아이고, 난리 등짝 맞아 났어. 진짜. 5분만 10분만 그리고 우리 때는 그죠? 뭐 세수대 아들 놓고 한참 쳐다보다가 엄마 등짝이 맞아서 세수하고 그랬잖아. 예. 맞아요. 얘는 본보마 일어나. 그래서 아니 근데 뭐 기상을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본보미 마음 안에 가뜩이나 우리 엄마가 힘든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로 엄마 아빠를 힘들게 그런 해서 게 있는 우리 것 엄마가 같아요.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네, 맞아요. 이게 있는 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그거는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벗어내야 내가 되는 볼 때. 벗어 던져야 되는 정도의 무게라고 보는 거죠. 음. 그건 좀 과한 거죠.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본보미가 아무것도 못하게. 엄마를. 예. 아니 그러면 이 부모화된 아이? 네네.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뭔가 되게 철든 것 같고 막 부모를 막 잘 챙겨서 막 그러니까. 부모님을 엄청 막 효도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가장 핵심은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거기서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정서 소통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 그 위치에서 줘야 되는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는 거는 구멍이 생겨요. 뭔가 가장 가까운 부모한테 어떨 때는 다리도 쭉 뻗어갔다가 힘든 건 쓱 얘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편안하게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엄마를 나는 케어해야 돼.
내가 오히려 엄마를 보호해야 돼.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이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수명이 줄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안 됐잖아요. 그죠? 사람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우리 또 그 김현철 아빠는 어떤 면이 있으시냐면요. 굉장히 해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아내하고도 그렇고 딸하고도 그렇고.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정서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가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잔디밭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해결책을 늘 주는 아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괜찮아 일어나 씩씩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 넘어지지 않으면 못 배워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때 애들이 아파 할 때는 그래도 내가 넘어져서 좀 무서웠어요 이 얘기거든요. 요거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아파 그러면 뭐 다쳤어 보다는 아예 넘어지니까 좀 무섭지. 어디 보자 네가 무서워서 좀 그러는구나. 당연히 그렇지 무섭지 넘어지면 이런 거 중간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잔디밭에서 넘어지면 야 아버지는 군대 있을 때 낭떠러지 멀쩡한데 일라 이런 거 많으니까 낙대는 맞아요. 네. 참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전의 방식이 불안은 감정이 일부잖아요. 정서이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은 불안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먼저 나눠야 돼요. 그럼 애가 그때 너는 어때? 그러면 애들이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난 되게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어? 엄마 죽을까 봐. 안 죽긴 해. 근데 넌 무서웠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런 폐쇄공포증 자체가 유전되진 않지만 불안은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계속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내는지 옆에서 계속 보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이 얼마만큼 부여되는지를 옆에서 계속 보면서 학습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불안을 학습한다 그러면 네네. 그럼 봄봄이도 좀 불안도가 높다라고 점점 원래는 안 높았던 아이인데 괜찮았던 아이인데 점점 높아지겠죠. 벌써 비행기 타면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조그만 애가 무슨 괴나리 보찜처럼 보부상처럼 다 지고 다녀야 돼. 그럼 그 준비한 거 하나만 빠지면 불안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봄봄이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들어봐야죠. 이제는 네. 정말 봄봄이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왜요? 엄마가 힘드니까요. 엄마가 맨날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 한쪽 어깨 막 아파하고 그래가지고 물 같은 건 있으면 제 가방에 몰래 넣어두는데 엄마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빼요. 엄마가 해야 될 얘기 아니에요? 왜 봄봄이 가방에 넣어? 왜냐면 저는 안 무겁고 엄마가 무거우면 좀 그래가지고. 마트 가거나 그럴 때는 막 하트 같은 거 제가 끌고 그래요. 엄마 손 아플까 봐 해서. 아이고. 봄봄이가 힘들지 않아? 네, 저는 괜찮아요. 그때 한 6살? 뜰 때 어지러워 해가지고 승무원이랑 다 와가지고 약 먹었어요.
다 기억한다니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무서울 때 지켜주면 안 무섭잖아요. 어머. 같이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줘요. 어. 많이 못 챙겨줬을 때, 아이고. 아빠가 힘들 때, 추운데 아빠가 교문에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때 좀 싶었어요. 아유. 아유. 챙겨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왜 울라 그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우리 가족 죽지 않기. 우리 가족 죽지 않기. 엄마 아빠가 우주지. 어이구, 꼭 참. 울라 그래. 아.